이런 건 곤란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 고소장을 쓰면서도 저도 열이 받고 이렇게 감정이 뭐 오랜만에 하면서 고소장을 썼는데, 근데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소대리 사건을 맡으면서 상담을 하고 결국에는 제가 고소장을 제출한 실제 사건인데, 이걸 이제 상담을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그 내용이 어떤 거고 뭐 어떤 죄가 있고 이런 건 성범죄인데요. 그러니까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범죄는 이제 보호법익이라고 하는데, 모든 형법상의 죄는 보호하는 법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도는 보호하는 법익이 개인의 재산이죠. 뭐 재산을 침탈해 갔다 하면 그걸 처벌하는 거고, 뭐 살인, 상해 이런 거는 내 신체 건강 이런 게 보호법익이에요. 그래서 신체를 손상하게 했으면 처벌하는 건데,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인 자유, 이게 보호법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적인 자유를 어떤 사람이 범죄 행위를 통해서 그걸 침범하면 처벌을 하는 건데, 이제 이번 케이스는 상담은 어떤 거였냐면, 이분이 연기자 연습생이었는데 그걸 지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던 거죠. 이건 사실 선생님과 제자 사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뭐 일반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도 그렇지만 뭐 연기 쪽, 뭐 연예계 쪽 분야에서는 뭐 이렇게 지인을 타고 들어가야 기회를 많이 얻고 뭐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생님 제자 케이스보다 어떻게 보면 좀 상하관계가 좀 더 명확하고, 이 제자한테 선생님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은 사이죠. 근데 이런 분이 이제 지도라는 명목 하에 성희롱이나 성추행 비슷한 행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때 좀 선을 넘으셔서 따로 불러낸 다음에 간음을 하신 사건이에요. 이제 성범죄하면 저희가 주로 떠올리는 건 강간이죠. 특히 뭐 간음을 했다 하면은 이게 강간죄에 해당하는지, 강제 추행해서 뭐 어떻게 만졌다든지 이런 데 집중하게 돼 있는데, 이분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제자지만 선생님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동의하고 어떻게 보면 은밀한 공간으로 같이 들어가셨던 건 맞아요. 그런 선생님이 행위를 할 당시에 명백한 제지 행위는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간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강간으로 보기가 힘드니까 뭔가 곤란한데, 제가 보호법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성범죄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예요. 그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강간죄는 그 침해를 어떻게 하냐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침해하는 거예요. 응해주지 않으면 때리겠다, 칼을 들고 그런다든지 말로 협박을 한다든지 해서 간음을 하면 강간죄가 되는데, 그런 이 선생님 같은 케이스인데, 내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런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실 거부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협박이죠. 반협박 때문에 따라 들어간 거 된 건데, 그런 걸로 인해서 성적 자유가 침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명백한 폭행, 협박은 없었는데 은근히 사람을 압박하는 거죠. 은근히. 이러면 곤란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건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폭행을 당해야 하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 강간범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형법에 그걸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하는데,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하관계 지위에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을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간음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제가 이런 죄가 있다, 그래서 그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명백하게 이 죄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이분은 더해가지고 뭐 카메라로 뭐 찍기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그 뭐 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죄도 제가 같이 고소를 하게 됐는데, 그걸 또 걸렸어요.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죠. 그래서 고소장을 쓰면서도 저도 열이 받고 이렇게 감정이 뭐 오랜만에 하면서 고소장을 썼는데, 그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어요. 위계라는 건 조금 뭔가 속이는 거죠. 그리고 위력이라는 거는 사람이 약간 공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뭐 이런 자기의 세력 같은 거를 이제 내세우는 거를 말하는데, 위계나 위력이 없으면 사실 이 죄가 성립 안 하는 건 맞는데, 그런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법원은 좀 위계 위력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서
비슷한 피해를 겪으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간음을 했을 때는 물론이고 그냥 추행만 한 경우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이라고 하죠. 그냥 추행만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자기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걸 지위를 이용해서 나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거나 하면 이게 그때 내가 허락한 것 때문에 고소 못하는 건 아닌가. 내가 그때 거부를 안 했고 어떻게 보면 좀 받아주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제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런 게 죄질은 어떻게 보면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뭐 폭행과 협박을 동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벗어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막장까지 가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막장 분들을 제외하고 저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구성원들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때리거나 뭐 칼 들고 하진 않죠. 그렇지만 지위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람을 압박하면서 거의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질이 더 안 좋아요. 저는 제 직원들이 저의 뭐 업무상 위력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시키는 것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면 접촉 자체를 굉장히 피하는 편이고 카톡으로만 대화하고 6시 이후에는 카톡도 안 하고 뭐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뭔가 압박을 주면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건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요. 다행히 처벌 규정도 있고 하니까 그걸 꼭 알아두셨다가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 하면은 반드시 이걸 꼭 검토하셔야 돼요. 근데 뭐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게 헷갈린다 하시면은 저한테 상담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